기존 집이 매도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추후에 5천과 신용대출했는데 우선은 지금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아예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부부님께서 오늘 수지 광교 2주택 잔금 치렀네요. 세금 많이 냈지만 잘한 선택이겠죠. 추위 소액 생길지 투자 5천 신용대출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은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 2주택으로 지금 추후에 5천과 신용대출했는데 우선은 지금 멈추십시오. 예, 그 소액이 생긴다라는 부분보다는 세금이 완화된 시점에 다시 움직이셔도 이제는 늦지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거래를 안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거래를 계속 여러 개를 해가지고 세금의 누수랑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씩은 기다리는 투자도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세금의 규제가 심각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채 같은 경우는 광교도 대장은 아니죠. 쌍떼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입현은 세상 둘 다 입지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리시고 지금 이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중독되시면 안 돼요. 이게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하면요. 용기가 생기고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조금 스타디가 미흡해가지고 뭐 역전세가 여러 개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방향으로 해서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셨고 지금은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대출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를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세금이 완화된 이후, 취득세가 완화된 이후에 이 대출의 문제들은 그 상황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중에 뭐 취득세가 완화될 때는 아마도 DSR도 풀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갭 투자를 하는데 주담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담대를 일으켰는데 갭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지제역 근방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1년 남았는데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매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스타디부터 가야 할죠. 아니요, 스타디 안 오셔도 됩니다. 예, 그 1년 정도 남은 것보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무주택으로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고요. 양우리 아빠님은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전세로 1년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1년이 남았으면 돈을 모아야죠.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1년을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금이 이런 경우예요. 내가 현금이 지금 5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는데 내가 전세를 1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전세를 박차고 나와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예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종잣돈 모으는 걸로 집중을 해야죠. 아끼고 쓰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둘 다 공무원 부부였거든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는 틈틈이 어떻게 했냐면은 월급을 제 돈을 아예 안 썼습니다. 다 그냥 모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껴가지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불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면은 돈이 제로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이제 돈이 모여가지고 그걸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이하였는데 일단은 양우리 아빠님께서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면 열심히 저금을 해야죠. 1년 동안 저금하면 돈 크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1년 남은 상태에서 현금이 1억 정도 있다. 그리고 지금 지제역 근방에 전세자금 대출을 빌리지 않았다. 그리고 현금이 1억에서 2억 있다. 그러면 지금 오시면 돼요. 지금 오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를 지금 확정 짓지 마세요. 만약에 1년 뒤에 집을 살 거면요. 1년 뒤 상황에 맞는 집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목표를 삼지 마세요. 여기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한남더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짓지 말고요. 제가 늘 대응하라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확정 지었는데 내가 돈을 못 모았어. 그러면은 안 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최선책이 뭔지를 그 돈이 모였을 때 고민을 하시고 지금 돈이 모여 있으면 지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메이님께서 1주택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기존 집이 매도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매수할 곳을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될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메이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1주택 갈아타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이번 기회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2007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88년도, 89년도 88 올림픽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그 기회가 마지막인 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들이 계속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회는 늘 공존하고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기준만 잡으면요. 공부하면서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자는 뭐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1주택자면요. 갈아타기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걸요. 시장이 매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아타기는 뭐라고 했죠?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시장이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상승장 같은 경우는 내가 거래하는 신규 물건들을 미리 사고 난 다음에 내 거를 매도해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같이 위험한 시장은요. 내 걸 먼저 팔아야 돼요. 근데 그 내 거를 팔아야 되는 게 다 정체가 된 거예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내 걸 먼저 팔고 새 걸 가야지. 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 정체가 됐어요. 다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메이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신경 안 써요. 팔 일도 없어요. 똘똘한 새채 잘 굴러가요. 사랑을 위하여님께서.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은 좀 긴장하는 사람의 문 항상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제가 보편적인 시장의 공포에 매몰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게 완벽한 게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이상적인 게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그게 원래 그 유토피아를 꿈꾸던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였잖아요. 근데 그 공동의 배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도 계급이 생기고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겪는 사람도 있고 그 실패를 기회로 얻는 사람도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 실패의 좌절로 인생이 망쳐진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구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난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쟤들은 끝나야 돼라고 기우제를 드리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사회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없고 지금처럼 대출 금리를 뭐 지금 극단적으로 뭐 20% 30% 올린다고 하더라도 잘 굴러갈 사람은 잘 굴러갑니다.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솔직히 아직 뭐 세금을 안 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세금 내야 될 게 내일 내야죠. 저는 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생존 수단으로 부동산만큼 확실한 게 없구나. 내가 대응을 잘하면은 가장 좋은 내 노후의 방어 수단이 되겠구나. 이거를 저는 오랜 투자를 통해서 이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실 분은 들으셔도 되고요. 버리실 분은 버리셔도 돼요. 버리셔도 되는데 적어도 저는 이제 아파트를만 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일 쉽거든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가장 쉬운 거와 가장 수요층이 많은 걸로 접근하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도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진보한들을 찾고 돈이 작게 드는 걸 찾지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지방 투자가 어렵죠. 왜냐하면 더 많은 연구를 해야지 지방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수요층이 많은데 실패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는 길게 가져온 거 짧게 가져온 거 있지만은 길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면요. 내 재산이 줄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 줄지 않습니다. 주는 기간이 있지만요. 팔지 않으면 내 자산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그냥 구절절 얘기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어수선하니까는 사람들이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 돼서. 예.